패션쇼 21회 3부로 돌아왔습니다. 저 혼자 좋아하나요 지금? 네. 지금 밖에 계속 비가 내리고 있죠? 네, 1박 2일째 오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비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고 있던데 우리 멤버들 집에 갈 때 조심해야 되겠어요. 진짜. 그래, 운전 잘하시고요. 예. 저 데려가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패션쇼 21회 3부는요 오랜만에 만나보는 코너인데 저는 이 코너 없어진 줄 알았어요. 어떻게 다시 부활했는지 스토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이업의 마케팅 신공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업의 마케팅 신공. 네, 오랜만에 만나보는 코너 나이업의 마케팅 신공에 나이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여전히 다운그레이드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다큐 개 같았어요. 아, 좋았어요. 네, 오랜만에 뵙는데 잘 네네. 지내셨어요? 네,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시즌 2 초반 때 네, 코너를 좀 맡다가 네. 왜 이렇게 공백 기간이 길었던 거죠? 제가 B급 인생님한테 너무 밉보여가지고 네. 왜 B급 인생님이 이 방송에서 뭔데? 잘라버릴까? 공백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요새 아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페이스북 보니까 뭐 온라인으로 네. 뭐 매출을 뭐 거의 100억 가까이 한다는 소식이 뭡니까 이거? 에? 아유, 우리한테 좀 얘기 좀 해주고 그래요. 그거 얘기하면 되겠다. 네. 제가 패션 제가 이제 패션 쪽 카테고리만 주로 다루다가 네. 이번에 좀 다이어트 식품, 건기식 쪽으로 좀 나와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짧은 기간에 좋은 성과를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짭짤했어요? 네, 지금은 그래도 일매출 한 1억 정도씩은 일매출에 네. 1억이라고요? 네, 야. 모노프라임 포함해서 그 정도씩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타키를 맡으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맞더니 이유가 있었구만. 알겠습니다. 이번 주 오랜만에 뵀는데 그러면은 마케팅 신공 어떤 주제로 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주제 드릴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청취자분들이 어떤 내용을 들으실지 사실 몰라서 5분 남았으니까 네, 알아서 하세요. 내용들은 좀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뭐 예산에 관한 것들 내지는 뭐 채널 운영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좀 질문을 주시면 질문을 받겠다. 네. 아, 이거 되게 상급 태도인데. 그래요? 우리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한다. 오케이. 주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아니 있긴 있는데 네. 그거 먼저 해봐요. 가지고 온 걸 해봐요. 그러니까 먼저 채널에 대한 이야기들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채널에 돈을 얼마를 써야 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검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판매 유통 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검색과 그 질문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미안해. 수준 떨어지나? 아니요. 그러니까 유통 채널은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뭐 포탈이라던가 왜냐하면 여기가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맞아요. 비용을 얼마를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재밌겠다. 퍼센테이지를 네, 오픈한다. 네. 아, 오케이. 근데 뭐 채널을 운영하고 하는 것들은 대행사들이 잘하죠. 대행사들이 잘하고 인하우스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인하우스는 회사 내에 회사 내에서 풀어서 얘기해요. 회사 내부에도 많이 계시는데, 네. 근데 제가 좀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채널 하나만 하시는 게 사실은 맞아요. 하나만?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예산을 얼마 정도 가진 소상공인이 어느 채널에 하나만 올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고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월에 한 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적죠. 어마어마하게 작은 금액이죠. 어마어마하게 작은 금액이죠. 근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 이거를 뭐 5채널에 분산해서 20만 원씩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측정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한 개 채널에서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브랜드 런칭을 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뭐 자본이 얼마 없고 마케팅 비용에 신경을 많이 못 쓰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를 얻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뭐 예를 들어 한 500만 원의 예산을 고정으로 쓰겠다라고 이제 감을 딱 잡고 일을 시작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채널별로 써야 되는 비중이 있을 텐데 네네. 지금 트렌드에서는 몇 %씩 나눠서 쓰는 게 가장 적합하더라.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아니군요. 네. 네. 그러니까 포탈은 일단은 기피를 하는 편이고요. 아 네이버라든가 네. 뭐 다음이라든가 이런 포탈에서의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그게 없어요. 왜냐면 제품이 가진 속성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영소비자 타깃으로 우선 또 자기 전공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채널 이야기를 하시니까 뭐 포털을 했을 때 효과적인 타깃이 있을 거고 뭐 연령대나 봤을 때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뭐 효과적인 연령대도 있을 거니까 아웃도어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스포츠 아웃도어를 한번 타겟으로 해서 가장 효과적인 광고 채널이 온라인에서 뭐다. 스포츠 아웃도어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은 포탈을 가지고 가시는 게 기본이죠. 네, 포탈은 가져가죠. 네. 몇 % 비용을 태우면 될까요? 포탈에는? 전체 예산에서요? 그렇죠. 전체 예산에서 저는 한 30% 정도? 30% 정도? 네. 저라면은 30% 정도 하고 네네. 적어야 돼 이거. 네. 30%. 네. 나머지 30%는 유튜브 쪽으로. 유튜브에 30%나? 네. 정말요? 네. 진짜. 아니, 이제 마케팅 툴을 활용을 할 때 플랫폼들을 이제 선택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한 장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왜 그 500만 원에서 30%를 나눠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반 청취자들은 그렇게 들어야 되겠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나눠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게 뭐냐고 그걸 얘기를 하라고. 네이버는 어떤 특성이 있어서 30% 정도를 예를 들어서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네이버로 먼저 소비자들이 확인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SNS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2차로 검색을 해서 포탈에서 내가 저희가 SNS에서 지정해준 키워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하는 무슨 베개, 무슨 바지, 뭐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포탈에서 검색을 해요. 그때 이제 잡아주는 역할로 포탈의 역할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도달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포탈 같은 경우는 앉아서 좀 기다리는 그런 게 좀 많았거든요. 소비자가 키워드를 검색해 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SNS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요. 컨텐츠가 맞게. 그러니까 그런 컨텐츠 검색 컨텐츠만 조립돼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검색을 할 경우. 네네네. 좀 풀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네. 근데 이게 단계별로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체류하는 시간들이 소비자들 체류하는 시간들이 완전히 SNS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1등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유튜브가 체류 시간은 가장 높잖아요. 또 영상 콘텐츠를 이용한.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린 그 30%라고 하는 게 신규 채널에 대해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면은 이후에 넥스트가 없어져요. 먼저 선점. 기존에 우리가 집중하던 채널이 죽었을 경우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략도 못합니다. 인스타그램을 파던지 블로그를 하나를 제대로 파던지 한 채널에서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럼 끝으로 그 마케팅 예를 들어 그 플랫폼이라고 놓고 보면 그 요즘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포털이나 뭐 SNS나 굉장히 포화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가성비가 높은 비용은 싸지만 효과가 높은 이런 뭐 마케팅 플랫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라면 인스타그램 내지는 페이스북일 포화 상태더라도. 네네. 왜냐하면 개인 계정은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달률이 작은 비용에 높아질 수 있는 채널이 그거다 이거죠. SNS 아직도 SNS에 그렇죠. 집중돼 있다. 그럼 지금 이제 성과는 약간 미비하지만 그 SNS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마케팅 툴이 있어요 혹시? 지금은 계속해서 좀 보고 있는데 유튜브가 가장 유력하죠. 유튜브가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있지만 연령대가 확연히 채널별로 나눠져. 맞아요. 요즘에도 유튜브에 그래서 검색을 하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67대랑 10대, 그다음 페북은 40대에서 50대가 제일 많은 것 같고 20, 30대는 인스타에 거의 몰려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물론 뭐 전체적인 포션이
전체적인 연령들이 대부분 다 있지만 그래도 메인 타겟층이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저희 회사에 그 50대 후반의 선배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가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 플랫폼 중에 하나가 유튜브예요. 유튜브를 엄청 검색을 잘하시더라고요. 나 요즘에 데이터가 모질라 죽겠어. 유튜브를 하도 봐가지고. 무제한하시네요. 아니 그 유튜브 활용을 뭐 물론 B급 인생의 10대들이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저보다 연령대가 높으신 선배분들도 그 유튜브를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계시다. BJ들이 또 한몫하겠죠. 그 쓰임에. 그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 오랜만에 만나보는 나유업의 마케팅 신공.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청취자들이 들었을 때 정보를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준비를 해와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등으로 이슈를 몰고 왔던 휠라가 이번에는 밀라노 패션위크에 진출한다네요. 밀라노 패션위크는 세계 3대 패션위크 중에 하나로 명품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남성복, 여성복을 중심으로 쇼를 구성하는데요. 그래서 캐더크에 서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 어려운 걸 휠라가 해내네요. 사실 휠라는 이태리와 무관치 않습니다. 휠라는 밀라노에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비엘라라는 도시에서 탄생해서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비엘라시의 휠라 뮤지엄까지 건립되어 있는 만큼 이번 패션쇼에 대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네요. 그뿐만이 아니죠. 또 국내에서는 휠라가 미스코리아 분들과 함께 화보를 공개했는데요. 슈퍼 유스 컨셉으로 당당한 20대의 파워풀한 젊음을 표현했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또 이 밀라노 패션위크에 또 같이 선다고 하시네요. 네, 밀라노 패션위크에 진출한 휠라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예, 새로운 코너까지 만나봤고 이번 시간은 패션쇼 간판 코너라고 해도 두둥 되겠죠?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강탁의 고민 타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게스트가 좀 적어지면 그때 한번 꺼내는 걸로. 꼭지가 엄청 좋은 게 많아가지고요. 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준비는 하고 있죠? 고민이 계속 모이고 그중에 가장 안 좋은 고민을 뽑을 때까지. 지금 문근 형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아유, 괜찮아요. 강탁의 고민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분발 좀 해주세요. 문근님 잘 되시면 좋죠. 그죠? 지켜보고 있어요.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짜로 뒤에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기회만 보고 있어. 알겠습니다. 짝퉁 인터뷰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진일 대표님 오셨잖아요. 중국 가셨어요? 갔을걸요? 갔을 거예요. 나온 다음에는 관리를 안 하시는구나. 네. 그분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듣고 되게 좀 잘 되셨으면 응원하는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9월 15일부터 헬로우 APM에서 그 전시 부스가 중국관이 열린다고 하니까 그때 꼭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비행기 티켓 주나요? 아니, 한국 동대문에서. 거기 갔다가 DDP 그 하이솔 쇼룸에 문근 대표님한테 가서 쇼룸 한번 보고 커피 한 잔 주겠죠 뭐. 그 다음에 또 오늘의 그 게스트님에게 또 가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게스트를 타키 형이 굉장히 그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어요. 모시기가 너무 힘든 분을 모셨어요. 또. 그래요? 네. 그럼 타키 형이 소개를 해주시죠. 요즘에 공유 플랫폼이 사실 전 산업에서 이슈잖아요. 그렇죠? 네. 패션 유통도 여러 가지 공유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는 시점인데 특히 유통에서 오늘 출연한 주인공이 만든 공유 플랫폼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위스팟의 김정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위스팟의 김정수입니다. 공유 플랫폼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스위스팟? 네, 영어로 이제 스위트 스팟이시거든요. 의미로 따지면은 가장 좋은 공간을 제공해주겠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콤한 공간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네. 나도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 사람아. 제가 영어를 좀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의미가 있는데 경제 용어로는 이제 스위스팟이 가장 좋은 호황기를 의미하고요. 꼭 여기 골프 치시는 분 계시면 이제
딱 쳤을 때 정타 스위스팟이라고 하고 부동산이나 이제 공간 개념에서는 제일 좋은 공간이라는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공간이다. 네네네. 그 공간을 공유한다. 네네. 브랜드들한테 가장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약간 포부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브랜드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판매가 좋은 공간 또는 홍보가 좋은 공간으로 스위스팟을 인지할 수 있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이 또 되게 희한한 이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력은 조금 이따 하고. 좀 이따 해주시고요. 타기 오늘 약속 있어요? 바빠가지고. 왜 이렇게 급해? 비가 많이 와서. 네. 예. 좀 다운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들떠계세요. 네. 파이팅! 타기 형도 머리카락 좀 뽑아봐야 돼요. 왜요? 그리고 타키가 지금 휴가 중인데. 예. 아니에요, 휴가 아니에요. 제가 대표님 때문에 휴가를 연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부담을 좀 어떻게 얘기해요? 휴가 갔다 방금 왔는데 죄송하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궁금한 점 여쭤보기 전에 저희 패션쇼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아예 안 듣고 마음 편하게 왔습니다. 아예 안 듣고 마음 편하게 온 건 이런 방송이 있다라는 거는 섭외 전에는 모르셨겠네요. 그러면 섭외 전에는 몰랐고 대신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근데 이 유통업계에서는 가장 좀 공신력이 있는 공신력이 있는 그 팟캐스트 방송이라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휴가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저 이제 태국 크라비라는 휴양지 가가지고요. 열심히 쉬러 갔는데 또 이제 저 워낙 워커홀릭하고 가서 이제 전화기를 뺏어야 돼. 계속 이제 컴퓨터 이제 노트북으로 일하다가 온 것 같아요. 혼자 갔다 오셨어요? 저 이제 와이프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여자친구랑 안 가고. 아니 아까 잠깐 타키 형이랑 우리 대표님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스위스팟의 비즈니스 모델을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그 브랜드한테 이제 공간을 제공하는 게 이제 주요 이제 BM이고요. 그 공간이 이제 뭐 백화점 같은 데도 사실 이제 공간이 많은데 저희는 건물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녀 공간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강남에는 이제 역삼역에 있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 을지로에 있는 뭐 센터원, 뭐 그랑서울 빌딩, 여의도에 있는 뭐 정경련 회관, 뭐 외에 이제 뭐 CGV랑 저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서 뭐 CGV 이제 영화관에 있는 공간들 그렇게 이제 근무하는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은 뭐 아파트 단지에 이제 사람들 주거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곳 아니면 이제 영화 보러 오다가 이제 지나치게 되는 그런 공간을 저희 회사가 이제 파트너십으로 건물주랑 이제 파트너십 통해서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브랜드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주얼리 브랜드면은 대형 빌딩 로비라든지 제가 패션 브랜드면은 뭐 CGV에 있는 그런 공간들에 뭐 짧게는 뭐 3, 4일부터 이제 길게는 한 달 동안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 입장에서는 팝업 매장을 뭐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 80%는 판매를 하는 이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20%는 기업 프로모션 아니면 뭐 전자제품들 신제품 런치 뭐 심지어는 카드사들이 이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 같은 거 설치해서 이제 하고 있고 뭐 부동산 회사들이 이제 분양 상품 같은 것도 이제 거기서 마케팅하고 있는 그런 공간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위스팟에서 그 공간을 건물주랑 이제 계약을 할 때 체결을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뭐예요? 그 조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일단 그 공간의 상주 인구가 얼마나 많으냐, 상주 인구가 아니면 유도 인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가 사실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사람이 없는 곳에 뭐 마케팅이나 아니면 판매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를 좀 가장 좀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되고. 네네. 두 번째로 꼽자면 일단은 뭐 사람을 많이 유도 인구를 가장 많이 보고 있긴 한데 그 두 번째는 그 공간에 아무래도 감도 같은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리석 같은 걸로 인테리어가 되고 있으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간단한 디스플레이만 가지고도 좀 브랜드 이미지를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뭐 조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닥 마감 그 뭐 이제 디스플레이를 좀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인지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좋아하는 공간은 오피스 빌딩 로비라든지 아니면 아케이드
아케이드의 이제 통로 쪽에 그 노출이 많이 되는 공간을 좋아합니다. 네네. 그래서 매장의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이거를 단기로 운영하기에는 좀 너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건물 지나가면은 무조건 이 공간 한번 지나가야 된다라는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반대의 개념도 요즘에 생겨나고 있다면 스위스팟이 유명해지면서 옛날에는 유명해졌어요 벌써? 옛날에는 이제 자기가 부동산을 개발하는 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지금 반대로 이게 갖고 있는 컨텐츠들의 역량들이 높아지다 보니 컨텐츠 질이 상승하다 보니까 건물주 부동산 쪽에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 부동산을 스타벅스야? 지가를 좀 높여달라 뭐 이런 개념으로 반대 역으로 제한이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고 뭐 이랬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조금 매장 운영을 좀 재밌게 하는 그게 이제 컨텐츠가 좀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유동인구를 좀 조사해보니까 저희가 팝업 스토어나 아니면 마케팅 행사를 했을 때 유동인구가 저희가 이제 카운터로 조사했을 때 한 7%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좀 이제 데이터상으로 이제 받고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 커피숍도 있고 사실 뭐 음식집도 있고 이런 F&B 스토어들이 있는데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은 좀 부수적으로 생기는 이제 수익들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주차 수익이 뭐 추가로 생길 수가 있다든지.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좀 건물주들이 좀 좋게 서비스를 생각을 해줘서 어차피 본인들이 안 사용하는 공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이제 저희들한테 좀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비스 한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희 이제 딱 3년 됐습니다. 3년 되셨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 전에는? 저는 이제 금융 쪽에 있었고요. 원래 이제 뭐 컨설팅 회사, 증권회사, 뭐 투자은행 그리고 사모펀드 뭐 이런 쪽에서 있었고 창업을 하기 전에는 제가 사모펀드에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부동산이 대형 오피스 빌딩이라든지 쇼핑몰 아니면 호텔 쪽 이런 쪽 투자를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럼 사모펀드 분야에 있으시면서 요런 그 비활성화된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네요. 네, 아무래도 그 공간에 투자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디어를 보고 창업을 했다기보다 창업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떤 아이템을 찾아서 해야지라고 하다가 봤던 것들이 그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에요. 근데 그 제가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이런 공간들에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로비에서 뭐 판촉 행사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자동차가 이제 전시 행사를 할 때도 있고 이런 걸 봤는데 이런 거를 건 바이 건으로 브랜드들이 그 뭐 건물주 총무팀을 찾아가서 뭐 설득을 하고 마케팅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한 회사가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제공하면은 브랜드들이 발품 팔아야 될 것도 좀 편하고 계약도 훨씬 더 편하게 체결할 수 있고 좀 그렇게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플랫폼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부동산 투자를 했던 것과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좀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마치 창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 스위스팟 그 창업하실 때 그 이 서울 근교에 굉장한 건물급의 이 건물주와 계약을 체결해서 시작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저희가 첫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공간이 이제 역삼역에 있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강남 파이낸스 센터가 단일 빌딩 규모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빌딩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얘가 키가 막 엄청 크진 않는데 한 44층 뭐 이렇게 되는데 옆으로 되게 퉁퉁해가지고 면적이 되게 큽니다. 어디 있는 거죠? 역삼역 2번 출구 앞에 이베이가 입주해 있어요. GFC? GFC.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8,000명 정도 되는 인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와, 8,000명이네. 그 아파트 단지로 따지면은 그냥 4인 가구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 2,000세대의 대단지 인구가 그 한 건물에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좋은 빌딩이다 보니까 사람도 많고, 두 번째는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강남에서 제일 비싼 곳입니다. 네네네. 거기 뭐 26층에서 회의하는데 뷰가 너무 좋아서 서울이 이렇게 탁경도 가봤어요? 이베이가 거기 있어서 업무 미팅 할 때 거기서 하는데 나이키도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너무 좋아요. 그럴 거예요. 네?
구글도 거기 있지 않나요? 구글도 거기 있나요? 아, 거기 직원은 제가 못 만나봐가지고. 네, 맞습니다. 나이 없이 자는 줄 알았어요. 잘못하는 줄 알았어. 네, 온라인 쪽이라서. 그 건물의 건물주는 어떤 분이셔요? 저요? 뭐 싱가포르 투자청이라는 이제 그 싱가포르계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국민연금 같은 회사인데 그 싱가포르계 이제 그 연금 펀드가 가지고 있는 빌딩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 먹튀 했던 뭐였죠? 네, 론스타가 가지고 있다가 거기는 어떻게 뚫은 거예요? 아빠 거예요? 예, 그랬으면 처음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부동산 쪽에서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뭐 네트워크도 일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GFC 로비에서 어떤 이제 팝업 스토어 하는 것도 사실 실제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차피 안 쓰는 공간인데 건물주한테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한다고 하면은 합리적인 건물주면은 우리랑 같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쪽에서 궁금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이게 건물주들이 사실 좀 보수적인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죠. 자기들의 그 건물을 얼마나 이해를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이제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이제 뭐 저도 그렇고 같이 창업한 분들이 대부분 투자나 아니면 부동산 쪽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믿어주시고 같이 일을 처음에 이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역삼역 그 건물에서 저 팝업 매장을 했을 때는 좀 잘 됐나요? 반응이? 매출로만 얘기를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온 때가 일매출 그냥 1억 한 4천만 원 나왔을 때가 매출이 많이 나왔던 거고요. 1억은 기본이구만. 종목이 뭐였어요? 그때 이제 스포츠 골프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남자분들 엄청 많고 골프 치는 분들 많은 데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할인율이 있는 그 브랜드가 이제 그런 팝업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이제 큰 매출이 났던 적도 있고, 아무래도 이 공간 자체가 좀 평균 매출을 좀 높게 유지하는 그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저도 스위스팟에서 주기는 모르겠는데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제가 메일로 받아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래요? 저는 우리 김 대표님이랑 구면이에요. 네네네. 그래요? 한번 뵀었는데 거기에서 그 사업이 성장하는 거를 뉴스레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초반에 이제 뭐 어떤 건물이랑 이런 팝업스토어 뭐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풍성해지면서 최근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저한테도 와요. 저도 오는데 누가 보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네. 저희 이제 뭐 열심히 마케팅 하고 있고요. 저를 만나는 분들은 다 뉴스레터를 받게 된다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고 있는 그리고 최근에 좋은 일 있으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이제 스타트업에서 얘기하는 흔히들 뭐 시리즈 A 펀딩을 받았고요. 한 60억 정도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서 지금 확장 자금으로 그 자금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축하드립니다. 박수라도 한번. 감사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패션쇼가 패션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지금 디자이너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이 스위스팟에서 운영하는 이런 팝업 매장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저희 웹사이트 스위트 스팟으로 이제 검색하면 이제 저희 웹사이트 나오고요. 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 나오고 그 공간들을 뭐 며칠부터 며칠까지 사용하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면은 저희 회사에 있는 이제 MD 쪽에서 연락이 가서 좀 같이 이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너무 이제 웹사이트에서 공간 찾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이제 문의하기 기능이 있는데 그 문의하기 기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의 브랜드고 어떤 형식의 공간을 원하고 내가 우리 브랜드의 타겟 커스터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20대인지 30대인지를 얘기해주면은 저희가 딱 맞는 공간을 또 추천해드리는 서비스를 지금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해요? 네네네. 그러면은 브랜드가
어떤 건물에서 하고 싶다라고 지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명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공간이 그 부킹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부킹 얘기하니까 갑자기 나이트 가고 싶네요. 그러네. 근데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있고 일정이 있게 되면은 또 저희 MD 쪽에서 다른 공간을 뭐 어차피 또 추천을 해가지고 가능한 한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조금 아쉬웠던 게 너무 신진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집기가 없어가지고 좀 못하는 케이스들이 조금 있긴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투자 자금을 통해서 좀 집기를 많이 사려고 하고 있어요. 뭐 쇼케이스부터 뭐 행어 뭐 등등등 해가지고 좀 저희 스탠다드 집기를 많이 보유해가지고 좀 그런 집기가 필요한 브랜드한테는 그 제공을 해가지고 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그런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좀 제공하려고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행거나 뭐 하물며 이런 그 판 때도 직접 다 대여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걸 보유해서 이제 무상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갖고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단지 이제 저희 창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물류비가 좀 들기 때문에 물류비 정도만 받는다. 네, 물류비 정도만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드를 유치하는 것도 있는데 그 건물주들도 사실 디스플레이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펫이라든지 좀 이쁜 그런 집기들을 저희가 그냥 보유해가지고 디스플레이를 좀 올리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네. 그걸 또 하시네요. 네네네. 이거 좋습니다. 특히 이제 좁은 공간에서 여러 개의 브랜드가 한꺼번에 있는데 그게 집기가 다 다르면 제가 거기면 그것도 꼴불견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혹시 이 스위스팟을 통해서 그 건물에서 브랜드 전개를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던 사례 뭐 한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매출로 따지면은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오피스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 오피스에 근무하는 타겟에 맞는 좀 브랜드들이 사실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그 골프 브랜드들이 사실 있었고 뭐 스포츠 아까 얘기하셨던 이제 뭐 스포츠 브랜드 그리고 뭐 주얼리 브랜드도 사실 이제 매출이 좋고 저희가 뭐 패션이 아닌 쪽은 저희랑 지금 와인 업체들이 와인을 막 엄청 열심히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괜찮아요? 반응이 와인 업체가 좋고요. 그 와인 업체 입장에서는 매장이 뭐 한 4개, 5개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를 그냥 밖으로 가지고 나오고 또 와인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매력적인 가격을 내놓게 하면은 사실 요새 와인 워낙 많이 구매하시기 때문에 좀 꾸준한 매출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 폭염이 지나가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시점이 이제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있고 이 시점에 어떤 브랜드를 좀 전개하면 좋을까요? 저희도 추석 전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저희한테 대목이기 때문에 선물 세트 뭐 이런 거? 네, 뭐 선물 세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건강보조제품, 뭐 홍삼 같은 쪽도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이제 잘 몰랐는데 그 저희 이제 MD들이 왕구류 같은 거 어린이날에만 잘 팔리는 게 아니다. 그 연휴 전에도 잘 팔린다라고 해갖고 좀 대형 왕구사들이랑 같이 해서 그 왕구류 제품도 지금 팔라고 하고. 왕구류 괜찮겠네요. 네네네. 터닝 메커드. 네, 뭐 뽀로로 뭐 이런 거. 네. 저는 이제 사실 유통 베이스가 아니어서 그런 게 잘 팔리는지 몰랐는데 그 이제 좀 경험 있는 그런 MD 분들이 들어와서 그 시기에 잘 팔리는 것들을 지금 좀 같이 기획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스위스팟에서 이제 뭐 취급하는 브랜드 중에 안 되는 종목이 있어요? 저희가 F&B는 완제품이 아니고는 사실 좀 어렵고요. 이게 그 F&B 같은 경우에는 조리시설이 필요한데 이제 그거를 구비하기는 너무 어렵고 F&B는 안 되고 그 외에는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전자제품도 하고 뭐 자동차 회사랑 이제 차전시 같은 것도 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뭐 무한도전 MBC 쪽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무한도전 팝업스토어도 운영한 경험이 있고 패션 리테일은 항상 그냥 같이 많이 하고 있고 성인용품 힘들겠네요. 성인용품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 그 뭐죠 그거? 삐에로 쇼핑?
삐로숍 말고도 그 있잖아요. 드럭스토어 개념의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들 가면 거기도 다 있어요. 근데 그건 전개를 하면 굉장히 신선하긴 할 것 같은데 사계가 좀 그렇겠네. 안막을 쳐가지고 삐로 쇼핑의 카테고리 중에 3위가 성인용품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매출을 리드하고 있어요. 개념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F&B 빼고는 뭐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브랜드 전개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뭐 아이디어 측면에서 한마디 혹시 물어본다면 꼭 굳이 그 공간이라는 개념이 물론 부동산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든지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은 어떤가요? 저희가 그 지하철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학교, 뭐 병원 이런 쪽이랑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준비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오피스는 사실 이제 뭐 기존에 이제 저희가 경험이 많았던 공간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고, 특히 이제 대형 오피스를 먼저 확보하는 회사가 아무래도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쪽에 좀 집착을 했었고요. 이제 근데 사실 여의도역이라든지 동장역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거기에 그 포인트만 딱 잡아서 하면 어마어마할 것 같긴 한데. 아니 근데 지금 그 7호선 청담역인가요? 거기에는 그 운행하지 않은 지하철 안에 그 공간을 개조해가지고 뭐 농수산물 팔고 해요. 제가 많아요. 그런 데는 많은데 이제 팝업의 개념. 팝업으로. 제가 그거를 사실은 되게 관심 있는 분야라서 그 지하철 공사랑 협의를 좀 해봤는데 임대료가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비싸요. 뭐 예를 들어 뭐 5평에서 6평 정도 하는데 월 4천만 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데 아니고서는 그래서 포기했어요, 저희가. 네네네. 타키 형이 또 그 임대료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 입장에서 이게 파업 전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거든요. 저희는 그 유통회사들처럼 그 입점 수수료 방식이고요. 저희 이제 입점 수수료는 20%예요. 그래서 20%? 네네네. 까도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저희 이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유통 수수료 치고 높다고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는 그 최대한 이제 많은 브랜드들을 유치하는 게 목표고, 그 가이드라인이 이제 20%긴 한데 약간 기존 유통이랑 좀 비슷합니다. 이게 할인 폭이나 아니면 뭐 SKU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뭐 일부 뭐 이제 그 수수료 이제 조율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타키 형 그 수수료가 20%면 뭐 적정한 가격인가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이 영화 물어보면 안 돼. 지금 약간 나쁘지 않아요. 떠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사람이 많고 그런 곳을 20%로 주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인가요? 그럼요.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은 잘 된다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고 잘 안 되면은 10%도 비싼 거고. 네, 맞습니다. 결국에 매출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뭐 장점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는 그 10영업일 이내에 정산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그 보유 재고 자본 전환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좀 자금 회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산을 좀 빨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위스팟의 김정수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스위스팟의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해요. 목표도 덧붙여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계획은 일단 저희는 좋은 공간을 아주 많이 그냥 확보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두 번째는 좀 저희가 올 겨울에 재밌는 시장에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이제 저희가 직접 그 플래그십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 시장에 존재하지 않은 서비스를 처음에 제공했던 것처럼 이 매장도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매장, 좀 남들이 봤을 때 이런 매장은 뭐지라는 매장을 좀 오픈하려고 지금 기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스위스팟을 창업하셨을 때 그때 제가 뵀었는데 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듣고 굉장히 참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난 줄 몰랐네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다시 들으니까 굉장히 성장한 모습에 개인적으로 좀 뿌듯합니다. 오, 저는 사전에 이렇게 아는 구면인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 한 번 뵀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요, 그 패션쇼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뭐 끝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뭐 이 유통 관계자분들이 되게 많이 듣는다고 하는데 지금 배우면서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유통시장이라는 게 하면서 느껴보니까 엄청 매력적이고 재밌는 시장이더라고요. 그 뭔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체 같이 이게 변화하고 균형이 맞춰지는데 뭐 저희 같은 이제 서비스도 있지만 뭐 기존 유통도 있고 또 다른 이제 신유통도 계속 나타날 것 같은데 뭐 이런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이제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 통해서 또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으면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사도 너무 멋졌어요. 어유 고맙습니다. 네. 마치 대본을 읽는 듯한 어떤 논리가 대단하십니다. 저희 그 스위스팟의 김정수 대표님의 그 외모가 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팟쇼.kr로 들어오셔서 유튜브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짝퉁 인터뷰 마지막 질문인데 제가 항상 게스트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요 질문은 듣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입으로 이렇게 답변을 빨리 해주시면 됩니다. 요 질문에 어떤 느낌이다 뇌를 거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이렇게 뱉으시면 돼요. 이거 약간 재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김정수 대표에게 론스타란? 먹튀. 야, 답변이 예술이다. 금융업계에서 되게 안 좋아할 텐데 실수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쨌든 뱉은 말이니까. 저희가 이번 화는 저 CD로 구워가지고 여의도 저 길바닥에서 좀 뿌리려고.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스위스팟 김정수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스위스팟의 승승장구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1등을 넘어 세계로 가는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을 소개합니다. 스킨 슈즈로 출발한 벨롭. 요즘 국내 워터파크 어딜 가든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그 아쿠아 슈즈 말하는 거 맞죠? 맞아요. 글로벌 넘버원 브랜드를 지향하며 지난 2년 연속 수출 100만 불 돌파. 중국 광저우 휘메이그룹과 3년간 250억 원의 판매 개런티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그 벨롭이에요. 벨롭에서 올여름 신제품으로 워터 카멜레온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를 출시했다는데요. 이건 뭐죠? 평상시에는 무늬가 없는데 물에 닿으면 숨겨진 무늬가 드러나는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는군요. 와, 벨롭 대단하네요. 물갈퀴가 달린 아쿠아 랜더로 세계 최대 스포츠 용품 쇼인 독일 이스포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더니 세계 최초 워터 카멜레온 래시가드와 아쿠아 슈즈까지 기술력은 글로벌 브랜드가 확실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가대표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이었습니다. 어디서 사죠? 녹색 창에 벨롭 두 글자만 쓰면 됩니다. 참 쉽죠잉? 예, 짝퉁 인터뷰까지 만나봤고요. 타키 형, 네. 어떻게 좀 흥분을 좀 가라앉혔어요? 저는 항상 냉정합니다. 저 표정 담았나요 혹시? 저 표정을 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봤죠. 도핑 테스트 해봐야 돼요, 저분. 눈 흰자가 너무 많이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뚱카롱 전해주실 얘기 있죠? 네. 우선 짝퉁 패션 구독자들은 그대로 짝퉁 패션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 유저는 아이튠즈에서 패션쇼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빵 앱을 다운받으시고 패션쇼 구독 후에 개별 에피소드를 따로따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에서 짝퉁 패션 패션쇼 혹은 패션쇼 짝퉁 패션 검색 후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공식 메일 패션쇼 2018 다음 .net 그리고 패션쇼 kr@gmail.com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광고 문의는 메일이나 팟빵 후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패션쇼 홈페이지 fashion.co.kr로 접속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션쇼 홈페이지에 많은 소식이 있으니까요. 접속 많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타케요.
네, 스포츠 마케팅 전문 기업 케이트폰, 트렌드 정보회사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패션 전문 컨설팅 MPI 컨설팅, 이태리 헤어케어 전문 브랜드 셀리아는 럭셔리, 광고 대행 및 마케팅 랩트컴, 컨텐츠 크리에이터 아이콘 TV, 넘버원 아쿠아 슈즈 브랜드 벨롭,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휠라가 패션쇼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해주시는 많은 기업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유업 씨가 짝퉁 인터뷰에 함께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끝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갑자기요?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이 멍 때리고 있었는데. 좀만 기다려요. 문구님도 뒤에 계시니까. 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계속 인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쭉쭉 쳐지고 날씨 같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패션쇼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